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대통령실 오찬 제안을 거절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 이상 한 전 위원장을 비난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자 페이스북에 본인도 자신의 입장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바로 여러분, 국민뿐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그걸 배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누가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해준다면, 쓴소리 해준다면 잠깐 유쾌하지 않더라도 정말 결국에는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배신자와 관련된 프레임에 대해서도 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죠. 20일 오전에 SNS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했다. 그리고 윤도 배신한 사람이다. 우리 당에 얼씬하면 안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비판을 넘어 비난 수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0일 밤 10시 53분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고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배신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건 용기라고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홍 시장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꽤나 있던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잖아요. 네.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으려고 내가 노력을 했던 것이다. 근데 바로잡지 못했다. 그것이 총선 완패로 이어졌다. 저런 흐름을 지금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총선 완패가 그 한동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논란의 여지가 좀 저는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야당에서 꼭 뭐 윤석열 정부 심판 뭐 얘기를 하는 것만은 아니고 네. 사실은 상당수의 중도층도 결국 윤석열 정부를 찍었던 사람들이 네. 왜 이번 총선에서는 상당수가 뭐 민주당을 찍었거나 다른 정당을 찍었을까 하는 부분에 생각을 한다면 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에 대한 평가가 뭐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하다는 건 다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뭐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을 찍었던 표를 다 합치면 뭐 44 내지 45%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은 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55% 내지는 56% 정도가 야당이나 뭐 아니면 그 친범 야권 뭐 이쪽에 표를 던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지난 2022년 그 대선 결과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네.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자꾸 국민 얘기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만 보고 가겠다. 네. 그리고 진짜 배신은 대통령을 배신하는 건 배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였죠. 저 얘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이 네.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해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적어도 지금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뭐 윤석열 대통령 쪽이든 한동훈 전 위원장 쪽이든 자, 우리가 이렇게 분열하듯이 보여주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것인가, 오히려 더 불안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이 든다면 중간에 뭐 중재자가 있든 어떤 형식으로든 또 화해를 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상황을 보고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끝났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했던 국민들도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다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한번 만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적어도 그 이야기는 나눴어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다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 유세 기간 동안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배신과 용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좀 밝혔었는데요. 어떤 행동들이 배신이라고 정의를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국민의힘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이런 중대한 총선에서 우리 당이 져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국민을 배신하는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용기를 냅시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가 이익을 보든 불이익을 보든 제가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든 할 말을 하고 살았고 그거에 그치지 않고 바꾸면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용기 있게 바꿔 갈 겁니다. 지난 20일 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남긴 SNS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정교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성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이 메시지에서는 정치권에 나중에 복귀할 건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공부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좀 그래도 기대를 거는데 지금 이 19일 날 그다음에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한 말이요.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갖는 게 이렇게 공명심, 정의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직업 의식이 검사들은 그래서 거학 척결을 위해 나는 앞뒤 안 보고 방향 똑바르게 난 가겠다. 거학을 척결해서 나는 우리 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겠다.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어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게 있었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말했던 것도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검사직을 할 때는 그렇게 가도 되는데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것도 정치를 통해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건데 정치는 세력이고 또 연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멀리하고 팬덤만 같이 가면서 팬덤 국민들만 같이 가면서 야당하고 싸우면서 3년 동안 정치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는 올바르가 어떤 사회 악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용기를 내고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 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해가지고는 공부를 하면서 계속 가겠다는 거가 저는 좀 배치되는 것 같아서 이 공부라는 게 결국 어른들이 말하는 정무감, 사람에 대한 어떤 포용, 그다음에 세상을 보는 이치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게 쌓여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덕망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총선을 볼 때도 민주당에서는 친명 공천 말 많았지만 나중에는 뭐 임종석 실장, 뭐 박용진 의원 다 이렇게 모여서 결국은 원팀이 됐지만은 국민의힘에는 한동훈 위원장만 혼자서 스피커가 되지 않았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이게 다 포용하지 못했고 혼자서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나의 스피커로 나갔던 게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최선을 다하셨다는 건 알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용하고 내가 어떤 정무감을 잘 발휘해서 이렇게 전체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검사로서의 어떤 사명감, 뭐 어디 선악의 판단 이런 거를 떠나서 좀 더 세상을 보는 눈 그런 거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한 배신과 용기에 대한 말과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엊그제 올렸던 또 내가 좀 더 정교해지고 박력 있는 리더십을 위해서 공부하겠다는 말과 좀 배치되는 것 같아서 한동훈 위원장이 보수의 어떤 정치적인 자산이라는 것도 알고 기대감을 갖게는 되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오찬 제의를 거절하면서 느끼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어떤 분열에 대한 불안감 같은 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또 저하고 같이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족함을 본인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검사 시절의 어떤 박력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포용력 그리고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좀 공부하겠다. 그래서 정교함을 기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뭐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정치적인 또는 정무적인 역량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네. 그렇게 단기간에 그 빠른 학습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바로 네. 정계에 입문을 했단 말이죠. 그때 학습 속도가 빠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선 결과 보니까 그렇게 학습 속도가 빨랐던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여기까지 지금 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도 뭐 학습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정치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상대 이제 검사는 뭐 저 피의자를 어떻게든 조사해서 뭐 구속시키고 단죄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그 윤리하고 정치인의 윤리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제 한동훈 전 검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본인이 뭐 얼마를 시간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시간을 갖고 뭐 공부하고 성찰
네.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일 같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정말 내가 그 정치인으로서 그 명실상부하게 변신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검사 때와 같은 그 이른바 우리가 왜 물을 뺀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빼고 그 완벽한 정치인으로 정치적 리더로 네. 탄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한 제가 보기엔 주변의 조언 뭐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